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 주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충남과 대전, 세종 지역 317곳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관위는 투표 참관단을 운영하고 경찰 인력을 배치해 원활한 투표 진행과 질서 유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도의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1.07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3월 인구 동향을 보면 충남도의 1분기 출생아 수는 2,9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0여 명 늘었습니다. 충남의 합계 출산율은 최근 5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 기록 역시 전국 평균인 0.95명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핵심 성장 동력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현장 청년들을 위해 자산 형성과 주거비 지원에 나섭니다. 대상은 도내 주력 산업 관련 중소 중견기업에 2년 이상 5년 이하 재직 중인 청년 1,800명으로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이 충남 청년 정착 플러스 통장을 통해 24개월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충남도가 같은 금액과 지원금을 보태 만기 시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충남도는 또 주력 산업 기업에 새로 입사한 청년 450명에게는 6개월 동안 월세 180만 원을 지원해 초기 정착을 도울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올해 군 소음 피해를 본 소음대책 지역 주민에게 보상금 24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서산시 소음대책 지역인 음암면과 운산면, 해미면 등 지역 6곳에 거주한 주민과 과거 미신청자입니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이 지급됩니다. 서산시는 보상 여부와 금액이 담긴 통지서를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이의가 없을 경우 오는 8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 교육감 후보들이 현장 유세와 지지선언, 정책 발표를 이어가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영춘, 이명수, 이병도, 이병학 4명의 후보들은 기초학력 회복과 교권 보호, 교육 격차 해소, 충남교육 12년 평가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국가 책임 교육을 통한 충남교육 대전환에 시동을 걸겠다며 초중고 입학 지원금, 고3 사회진출 지원금, 방과후 학교 무상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명수 후보는 유관순 열사 추모각 참배와 천안 신부동, 온양 온천역 출정식에 이어 금산 5일장, 논산 양촌시장, 부여 홍산시장, 청양 전통시장, 보령 웅청시장 등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병도 후보는 충남체육회 지지선언을 알리며 학교 체육 혁신과 학생 건강 정책을 부각했고 천안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간담회에서는 과밀학급 조기 해소와 통학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병학 후보는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라 현장 교육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며 기초학력 회복, 학교 폭력 근절, 교권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LG 헬로비전 충남방송이 마련한 충남교육감 후보자 토론회가 27일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병학, 이병도, 김영춘, 이명수 교육감 후보 4명이 참석해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 도농 교육 격차 해소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후보들은 각자의 핵심 공약을 발표한 뒤 서로 검증에 나서는 등 1시간 40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9일 저녁 8시 30분 LG 헬로비전 충남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더불어민주당 손세희 후보와 무소속 이두원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와 손 후보는 2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세희 후보를 범여권 단일 후보로 결정했다며 지방 권력 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 함께한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함께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현 후보는 이번 단일화가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다 물리자 화가 나 때려 죽게 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저녁 9시쯤 당진시 채운동에서 이웃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반려견의 목줄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빗자루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음 날 반려견이 죽어있는 것을 본 견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통해 학대 행위를 포착한 뒤 인근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개에게 육포를 주다 손을 물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송치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역에선 선거 열기가 최고조에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충남방송에서 지역 주민들은 어떤 공약을 바라는지 알아봤습니다. 첫 순서로 서산 지역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정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직간접 고용인원이 15,000여 명에 달하는 등 서산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불안정과 중국의 공급 과잉 등으로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서산시를 산업위기와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보조금과 경영 안전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민들은 단순 지원을 넘어 대체 산업 육성 등 다른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대산공업단지가 석유화학 쪽이나 그런 쪽이 조금 중국한테도 좀 이게 산업적으로도 좀 밀리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지원이 있었는데 그런 단순한 물질적 지원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좀 정치적으로나 제도가 조금 더 좀 획기적으로 좀 뭔가 이제 틀이 잡히면은 조금 더 서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어서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지역 내 진료 가능한 의료 과목 부족과 의료 접근성 열악 등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병원이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병원이 예를 들어서 과목이 너무 없어요. 정신과도 그렇고 피부과도 그렇고 뭐 심혈관 질환 같은 거 이런 거를 보려고 그러니까 다 다시 일산을 가야 되고 그 담임 병원으로 가야 되고 여기 찾아보니까 없고 뭐 피부과 같은 거 진짜 없더라고요. 진짜 없어갖고 너무 그런 게 불편해요. 병원이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원래 올 때도 병원을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도서관 개선과 조성을 희망하는 유권자도 많았습니다. 시민들은 현재 지역 내 도서관이 노후화됐고 이용이 제한적이라며 기존 도서관의 개선과 새로운 도서관의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조금 더 큼직하게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 그걸 원합니다. 도서관이 있는데 생각보다 시설이 이제 학생들을 이제 저도 가르친 입장으로서 도서관 시간이 너무 짧다거나 좀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사교육 쪽으로 가는 부분이 좀 보여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1000만 반려인 시대가 됐습니다. 서산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시설과 놀이시설이 부족한 상황. 반려동물을 키우는 유권자들은 동물복지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일요일에는 솔직히 반려견 동물병원이 거의 없어요. 한 곳은 있는데 터무니없이 비싸니까 저희가 이제 서민층이다 보니 가기가 좀 부담스럽고
서산 지역 유권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당선인들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도가 태안국제 원예치유 박람회 기간 행사장 내 모든 시금시설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해 일회용 폐기물 12톤을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행사 기간인 지난 4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공급된 다회용기는 50만 개로 회수율 96.6%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는 이를 온실가스 저감 효과로 환산하면 소나무 3,600여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도내 대규모 행사에서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는 등 친환경 운영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상권 육성사업 유망골목 유형 공모사업에 홍성군 홍성읍 원도심 홍고통 골목과 홍성 상설시장 위원이 1차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자원과 특색을 기반으로 골목형 상점가와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50곳을 내외로 최종 선정에 개소당 최대 5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로컬 창업 기업 육성과 골목 상권 마케팅 강화, 상권 활성화 기반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올여름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막기 위해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을 강화합니다. 충남도는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비상단계가 발령되면 재난대책본부 근무 상황과 대피 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읍면동장에게 주민 대피 명령권을 위임하고 재난문자 송출 권역을 세분화해 위험 정보를 전달할 방침입니다. 충남도는 올해 재해 예방과 지방하천 정비, 산사태 예방 사업 등에 3,500억 원을 투입해 위험 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에너지 절감형 가스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실증센터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당진시는 최근 시청에서 고등기술연구원 YK스틸과 함께 K넥스트 에너지 활용 국가실증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당진시가 기후에너지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것으로 새 기관은 차세대 에너지 저장과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 유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청양군이 장기 요양기관 대상 맞춤형 안전 위생 코칭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요양기관 어르신들에게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장기 요양기관입니다. 청양군은 맞춤형 영양교육과 질환별 식단, 레시피 제공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식재료 관리와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영양 상태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이 다음 달 19일까지 2027년도 산림소득사업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임업 후계자와 독림과 신지식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신청자는 사업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모 분야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 2개 분야며 개인은 40%를 부담하면 됩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노지재배 기준 사업비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시설 재배는 1억 원 이상 7억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비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규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남 지역 혼인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의 혼인 출생 분석 자료를 보면 지역 내 혼인 건수는 지난 2023년 8,200여 건에서 2024년 9,100여 건, 지난해에는 9,3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평균 초혼 연령은 지난해 기준 남성 33.8세, 여성 31.1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AI 분석 결과 혼인 건수가 그해의 고용률과 주택 매매가보다
2년 전 고용률과 3년 전 주택 매매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률과 주택 매매가가 안정적일 때 혼인 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4일 폐막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장 야외 공간을 6월 7일까지 무료로 연장 개방합니다. 개방 구역은 야외 정원과 산책로, 포토존 등입니다. 다만 실내 전시관과 트램, 체험 프로그램 등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개방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태안군은 1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안전인력을 배치해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우천 등 기상 악화 시에는 탄력적으로 박람회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박람회 기간 관람객 약 180만 명이 방문했으며 생산 유발 효과는 약 3,6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산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소수력 발전에 활용합니다. 서산시는 조달청이 주관하는 혁신 제품 시범 사용 기관으로 선정돼 소수력 발전 설비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이번 선정을 통해 1억 1천만 원 상당의 소수력 발전 설비를 자체 예산 투입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산시는 오는 11월부터 소수력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설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설비가 가동되면 연간 약 1,500만 원의 전력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수력 발전은 설비 용량 1000kW 이하 규모로 물의 흐름이나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 방식입니다. 청양군이 고온과 큰 일교차 등으로 못자리 육묘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벼 예비묘를 공급합니다. 예비묘 품종은 삼광벼로 지원 물량은 2만 상자이며 이는 약 67헥타르의 논에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공급 가격은 상자당 2,500원이며 모판을 다시 반납하면 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묘는 26일부터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예산군이 6월 1일부터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과 영농 예정자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농지 매입을 위한 후계농 자금 지원과 농지 임대 우선 지원, 우대 보증 등이 함께 지원될 방침입니다. 다만 후계농 자금은 신용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은 7월 10일까지 하면 됩니다. 홍성군이 오는 29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번기와 어번기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와 어가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근무 기간은 최대 8개월이며 농산물 파종과 수확, 수산물 생산과 가공 등 업무에 투입됩니다. 근무 기간은 최대 8개월입니다. 신청은 홍성군 외국인 정책팀에 하면 됩니다. 당진 지역 공공야영장을 찾는 캠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 도시공사는 지난 19일 기준 공공야영장 이용객이 3,600여 명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0명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예약 시기 조정 등 이용객 편의를 높인 것이 캠핑객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당진시 공공야영장은 삽교호와 외목마을, 난지도 3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예약은 당진 해양캠핑공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